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어? 축하드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이거 본대요?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마침내 그가 네. 돌아왔습니다. 47대 미 대통령으로 음,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음. 축하드려요. 그런데 과연 우리 반도체에도 축하할 일인지 저희가 오늘 낱낱이 한번 네.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뭐 언론에서 사실 박빙이다 네. 그랬는데 승부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살얼음판 네.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네. 했는데 거의 뭐 장난 아니죠. 네. 그냥 거의 뭐 초반에 게임 끝났고 음. 그리고 금융시장은 참 빠르다. 네. 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막 치솟더라고요. 도지도 오르고. 네, 그렇죠. 네. 네. 역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의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의회가 민주당 쪽에 있으면 이게 이제 견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회도 공화당 쪽. 지금 그러니까 그쵸. 이걸 레드 스윕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원을 과반을 달성했어요. 네. 이제 하원까지 네. 장악을 장악하면 네. 지금 하원 장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 매직 넘버에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와,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는 슈퍼 파워 트럼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진짜 트럼프 2.0 시대. 역대급 트럼프를 보게 네. 되는 건데 어제 그 미국 시장 보면 네. 급등을 했잖아요. 와, 이게- S&P 500도 최고점 찍고. 그렇죠. 와. 이게 이제 법인세를 기존에 네. 21%에서 15%. 15%로 이제 6% 포인트를 이제 인하한다고 했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M&A 같은 것들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완화해서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안심하고 있었던 게 IRA 법이나 칩스법은 네네. 의회에 비준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레드 스윕.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네. 나쁜 거래다 칩스법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세 카드를 얘기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관세다. 네. 실합니까? 아니, 그러게요. 그러면서 관세 어차피 우리가 관세를 물리면은 음, 우리가 뭐 보조금을 안 줘도 알아서 미국 와서 공장 짓지 않겠냐. 맞아요. 네. 참 똑똑이 납셨어요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이제 채찍과 당근을 같이 네. 주는데 이제 여기 아저씨는 오로지 그냥 채찍만 해가지고 트럼프 보면 어떡해요? 아저씨랑 하시면 어떡해요? 뭐 어차피 안 볼 건데. 네. 한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칩스법 네. 변경이 될까요? 이제 그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녹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게 관세예요. 관세를 우방국들한테도 10% 때리겠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는 60%로 때리겠다. 그래 뭐 중국 관세 60% 맞으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근데 세계 무역이라는 게 네. 예전에는 생산하고 수입해서 쓰는 쪽 요것만 이제 교역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호주 같은 데서 원자재가 좋아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중간재를 만들고 네. 중간재를 가지고 중국 같은 최종재를 만드는 나라에 수출하면 중국이 소비 시장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무역의 절반이 생산 밸류 체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소비 밸류 체인이 절반이고 생산 밸류 체인이 절반인데 우리는 중간재라서 생산 밸류 체인 쪽에 있는데 네. 트럼프 아저씨가 때리는 게 다 그쪽이라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악재를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녹여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네. 정말 많이 올라왔죠.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한 자릿수였어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반도체 그 사이에 네네. 성장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좋은 건데 사실 다른 주요 사업들이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뭐 석유화학부터 네네. 시작해서 뭐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오로지 이제 의존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자동차가 한 10% 초반 한 12% 정도 돼요. 지난달 기준으로. 근데 이제 환율이 1,400원 튀었잖아. 네. 그러면 자동차주가 확 올라가야 좋은 거 되잖아요. 아니냐? 네, 근데 관세 때린다잖아. 주가가 올라내리고 있어요. 진짜 어떡하니 정말. 그리고 일반 기계류가 7%예요. 7%. 네. 그 미국에 막 공장 지으면 일반 기계류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전기 수요가 폭발한다니까 뭐 변압기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 관세 딱 때리면. 관세가 문제네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주식 시장이 먼저 반영하고 진짜 제일 빠른 게 채권 시장이 더 빠르고요. 네. 요즘에는 보면 가장 빠른 게 코인이에요. 코인은 그쵸. 즉각적. 네. 네. 비트코인. 주식은 그래도 이 정도면 아직 덜 반영된 거라고 보여요. 한 번에 반영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은 계속 빠질 수 있고 네. 네.
완전 디커플링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제 아메리카 그러니까 온리죠. 온리. 온리. 예. 무서워요 지금. 네. 근데 아직 그러면은 우리 음. 기업들이 보조금을 수령한 것도 아닌데 보조금 약속을 믿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 전전긍긍 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칩스법이 후불제예요. 아, 먼저 투자하고 네.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걸 이제 그 검토를 해서 이제 후불제를 주는 건데 이제 미리 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저기 삼성 테일러는 일부 받기도 했는데 앞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이러면 그 전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제는 의회까지 장악해버려서 이제 그러니까 해버리면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칩스법이 바뀌는 게? 뭐 칩스법이나 ARL법을 완전히 그냥 네. 백조해버리면 그 뒤통수 치는 거 아니에요? 오바마가? 네.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100조 가까이 투자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맞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잖아요. 예. 트럼프니까 그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러면은 미국 쪽을 좀 본다면은 네.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마이크론이나 인텔은 어느 방식으로든 어쨌든 지원은 막 해주려고 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보면 음. 그 두 개 주식이 올랐죠. 음. 네. 사실 인텔은 사실 오를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마이크론은 뭐 그렇다 쳐도 쫓겨났잖아요, 인텔은. 그렇죠. 음. 이제 뭐 지금 다우 지수에서도 이제 편출됐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네.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때리기 계속 음. 할 텐데 트럼프 그때 재임했을 때 음. 우리나라 고래 싸움에 음. 새우등 터진다에 그 새우로 많이 비유가 우리 됐잖아요. 범고래 정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아 그래요? 우리는 범고래 정도는 된다.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한테 네. 악영향이 아니, 또 불가피한 범고래도 거잖아요. 맞으면 맞으니까 아유, 네. 악영향이 있죠. 네. 네. 악영향이 불가피하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중국 수출에서 계속 줄어드는 것들을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이 수출처를 다변화해서 뭔가 좀 네. 상세해 왔잖아요. 사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 수출보다 미국 수출이 더 컸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자기들한테 그 무역 수지 적자를 내게 하는 국가 6위에 랭크돼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아주 그냥 미국의- 현금 창고라고 네. 얘기를 하죠. 아, 앞으로 겁나게 뜯어내겠다는 것이. 네. 아. 네.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TSMC도 어젯밤에 이제 다른 빅테크 다 오르는데 TSMC만 이제 조정받았죠. 이제 바이든에서 네. 이제 우리 기업에 VEU라는 규정을 적용을 하면서 네. 이제 중국에 있는 삼성이랑 하이닉스 공장을 BEU로 지정을 하고 네. 이제 첨단 장비를 중국에 설치하게 해줬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트럼프가 바꿀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하죠. 어, 네. 바이든이 약속한 거니까. 네. 아,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사실 우리 기업들이 똑똑한 게 네. 혹시나 트럼프로 돌아올까봐 네. 그때 좀 쟁겨놓긴 했어요. 아, 그럼에도 다행이네요. 불구하고 영향이 있거든요. 그쵸. 네, 대비를 하고 있어도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계속 때리면서 음. 중국이 가만히 있진 않았잖아요. 네네. 화웨이도 엄청 발전을 하고 그쵸.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슈퍼 화웨이가 되기도 했는데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이런 반도체 기술력이 좀 위협을 받을 만한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일부는 기술력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뭐 SMIC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상업화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냈고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미사일의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잖아요. 국방용이나. 그리고 이제 화웨이가 개발한 AI 가속기도 꽤 쓸만해요. 이게 뭐 H100 비하면 이제 사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것도 뭐 꽤 준수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이 첨단 기술을 규제하면서 레거시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요즘에 CXMT가 사실 디램 쪽에서 벌써 6% 마켓이요. 네. 그러니까 웨이퍼 수급 기준으로 보면 얘들이 거의 한 12% 사가거든요. 네. 그러면 마켓시어가 6%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두 개 만들어서 한 개 버린다는 거죠. 아 수율이 그냥 거의 그렇죠. 수율이 바로 이제 추정이 되잖아요. 네네. 원래 반도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거든요. 아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은 그냥 한다. 정부가 돈 대주니까 감가상각 걱정 없이 대규모 장치 산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에 웨이퍼 수급 계획이 디램에서 18%예요. 근데 마켓시어 10% 차지하겠다. 네. 그러면 18개 만들어서 8개 버리고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아주 그럼요. 좋네요. 이거는 일반 그 자유무역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적자 내면서 계속 만드는 건데 적자 내서 계속 만들어서 레거시 쪽을 레드오션화 해버리고 이제 여기 장악하면 네, 결국 우리가 먹는다 이거죠.
예전에 LCD도 그랬었고 가전도 그랬었고 2차 전지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했고 네, 다 성공했죠. 근데 반도체만 딱 하려고 했는데 네. 원래는 2015년에 2025년까지 우리가 첨단 제조 2025 그때만 해도 거의 10% 초반이었어요. 자금률이. 반도체 자금률이 10% 초반이었는데 2025년까지 70% 자금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네. 가만두지 않겠어. 하고 해서 제재를 한 거죠. 네. 참 창과 창의 대결이다라고 할 수 있네요. 근데 이 반도체 쪽에서 네. 일부 이제 대중국 견제로 인해서 한국이 그래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관측도 일부 있잖아요. 첨단 공정에서는 사실 시간을 벌어줬어요.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화웨이 같은 기업들 엄청나게 기술 발전했을 거예요. 그 통신 장비 5세대 통신 장비 보면 사실 화웨이가 압도적이잖아요. 해킹도 많이 해가지고 해킹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3G, 4G 못하다 갑자기 5G부터 잘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서 통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다행히 어쨌든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뭐 EDA 툴 같은 것들을 막았고 IP도 막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를 막았으니까 특히나 ASML 노광 장비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딜레이는 됐는데 뭐 밀수를 했어도 어떻게 하긴 하겠죠. 몇 개는.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대량으로 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중국 대중 제재 강화되면 어쨌든 TSMC 파운드리 독주에도 브레이크가 걸릴까? 근데 이미 미국의 빅테크가 TSMC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제재가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지 만약 관세를 때리면 어차피 TSMC 고객사들한테도 그게 전가되지 않을까요? 전가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미국 채권 가격이 막 또 튀겠죠. 금리가 튀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높은 금리 먹으려고 미국으로 가겠죠. 그럼 달러 강세가 난다. 근데 TSMC의 그런 제재가 그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뭐 관세 우방국에 10% 때린다는데 뭐 가능해서 때리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뭘 해도 됩니다. 트럼프가. 그리고 1기 트럼프 때하고 2기 트럼프가 다른 거는요. 1기 트럼프 때는 트럼프가 비주류였어요. 비주류. 네. 아무도 될 줄 모르고 맞아요. 트럼프 쪽으로 줄 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각이라는 게 보통 조각을 하잖아요. 장관들하고. 그때는 완전 그냥 그 엉망이었어요. 막. 대충만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친한 사람 막 꽂았단 말이에요. 하긴 근데 트럼프가 된 게 되게 쇼크긴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 2기 트럼프 내각은요. 이미 섀도우 캐비넷이 세팅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경선을 통해서 공화당 주류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1기 때하고 완전 다릅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예전에는 트럼프가 지시를 해도 관료들이 뭔가 뭉개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힘이 좀 약한 게 있었죠. 컨트롤 됐는데 지금은 강력한 슈퍼 파워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구의 짱을 먹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뭐 군사력으로 보면 미국하고 전 세계 연합군이 붙어도 미국이 이기니까. 미국은 뭐 다른 나라 필요 없고 그냥 자기끼리만 살아도 되니까. 그렇죠. 뭐 사실. 사실 뭐 저희가 트럼프 당선을 아예 배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동일하게 유지를 하셨잖아요. 지금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있었던 그 뷰가 그대로이신지. 일단 반도체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어젯밤 시장에서 많은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강했고요. TSMC는 빠졌죠. 근데 TSMC는 빠지더라도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재 뭐 관세 얘기하셨는데도 초격차. 대체제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코버스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 가격 20% 또 올렸죠. 와우, 20%나. 그리고 선단 공정도 지금 3에서 8% 계속 올리고 있죠. 매출 총이익률이 55% 수준인데 75% 타깃으로 한다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트럼프 악재 영향이 있는데 펀더멘털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나 뭐 TSMC는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퓨어한 반도체들이죠. AMD나 인텔이나 뭐 이런 업체들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장비 업체들 있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램리서치, KLA 이런 회사들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제재가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어요. 사실 그 노광은 이게 10나노 미만에 들어가는구나라고 해서 이게 레이저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명확해요. 이거는 10나노 미만 장비, 이건 14나노, 이건 16나노급 레이저 스펙트럼으로 제재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ASML이 미국 기업도 아니니까 네덜란드 기업이니까.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K-레 같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높아요. 어디 팔았지 애들이? 레거시를 팔았나? 네. 근데 이게 증착이나 식각이나 뭐 디퓨저나 이런 쪽 디퓨전 장비나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애매해요. 이게 14나노 장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7나노, 뭐 10나노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이거 라인에 어디 설치했어? 이거 네. 확인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더 타이트해지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오히려 이제 뭐 마벨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이제 서버 관련된 서버.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 오라클 같은 기업들은 저는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나 클라우드 쪽으로. 네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는 네. 하이닉스랑 그 밸류체인만 봐야 국내 되나요? 투자는요. 네. 사실 이제 하이닉스 밸류체인만 좀 타겟팅해서 보는 게 네. 맞고요. 일단 하이닉스 좋고 하이닉스 쪽에 있는 밸류체인들은 좋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도 이제 HBM 관련 쪽이나 아니면 D램 테크 마이그레이션이죠. 기존의 원 Z 공정을 이제 원 B로 전환하는 그런 쪽.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그리고 이제 내년에 HBM 쪽 캐펙스를 캐파를 40% 정도 늘린다고 하거든요. 올해 비해서는 많이 적죠. 네. 왜냐하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월 3만 장이었거든요. 네. 그 HBM 생산 캐파가. 근데 올해 월 10만 장까지 거의 3.3배를 늘렸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이제 월 14만 장까지 늘려요. 아, 그래도 성장률만 좀 꺾겠다는. 네, 성장률은 꺾이지만 네. 사실 4만 장 캐파 투자면 네. 적은 규모는 아니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이제 인프라 쪽이나 이런 회사들도 볼만은 한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지금은 수급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장에. 네, 일단은 하이닉스하고 이제 HBM 관련 쪽만 네.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만. 네. 삼성 쪽은 당분간 네. 연말 인사를 보고 삼성전자가 뭔가 혁신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 배팅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장 총 투자 전략 총평을 좀 남겨주신다면 미장으로 가야 되나? 미장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는 뭐 한 반반씩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미국 테크 반, 네. 한국 테크 반. 이제는 코인도 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쵸. 트럼프가 워낙 코인 대통령이니까. 코인도 뭐 제가 보기엔 자기 자산에서 5% 이내는 네.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도 뭐 주사위는 던져졌고 트럼프는 내년 1월에 돌아오겠죠. 트럼프 2.0 재림 상황. 그래서 반도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초단기 시계열로는 네. 괜찮아요. 지금 어. 트럼프의 호재를 예. 반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결정되고 한 2주 정도는 미국 시장 좋아요.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이제.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어제 너무 하루에 많이 올라서 좀 음. 그렇긴 한데 한 2주 정도는 좋아요. 음. 근데 이제 또 트럼프가 이제 이산소리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뭐라 네. 그러지 너무 무서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네. 트럼프의 또 이제 그 아. 계산서가 날라옵니다. 네. 시장으로. 계산서. 네,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되고요. 네네. 근데 중장기적으로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원래 세제는 네. 세금 관련된 법안은요. 죽은 자식도 벌떡 일으켜 세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EPS가 올라가요. 미국은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S&P 500의 EPS가 올라가면 그럼 주가가 오르겠죠. 네. 그리고 EPS가 올라가면 또 멀티플을 많이 올려주겠죠. 받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좋죠. 미국은 좋아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잘 봐야죠. 우리나라는 네. 안 좋다로. 우리나라는 하이닉스 쪽 밸류체인에 잘 머물러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는 뭐 이제 연말 보고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네. 소재 부품 쪽 있죠. 이쪽은 양이 늘어야지 좋아지거든요. 그쪽은 당분간 힘들어요. 네. 어떻게 미국 골든 에이지라고 또 네. 황금기 찾겠다고 했는데. 미국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함께 발맞춰 갈 수 있을지 네.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트럼프의 재임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투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